예, 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피커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옆에 있는 엘라소니카의 제품들을 소개할 예정인데 오늘은 이제 제작자분을 모셔가지고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최근에 엘라소니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제작자가 무려 30여 년간 또 오디오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저하고도 이제 안지 한 20년 됩니다. 이번 기회에 또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엘라소니카에 대한 여러 가지 몰랐던 사실들, 그것을 좀 널리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옆에 엘라소니카 대표 김주영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그 창립 32주년이 됐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를 이어서 찾아오는 예. 오디오 회사가 돼버렸는데요. 네. 하여튼 그 플랜지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엘라소니카가 되면서 화려한 변신을 했네요. 네, 저희가 91년에 창립이 되었는데요. 예. 초창기에는 하이파이 스피커 위주로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01년도인가부터 아마 홈시어터. 예, 그때가 막 이제 홈시어터가 한국에서 붐일 때라 예. 홈시어터를 하다가 예. 그 이후에는 PC 스피커도 하고 예, 그때는 인티머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도 회사 이름은 인티머스인데요. 예. 요즘은 엘라소니카로 다시 전동 하이파이 기기 위주로 네. 제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라소니카의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일단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신 건 스피커 라인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풀 디지털 앰프를 저희가 아마 거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상용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게 풀 디지털 앰프. 2006년 정도였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되다 볼 수 있고요. 이건 네. 저희 독자 기술은 아니었고 예. 국내 펄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독창적인 기술로 아. 오디오 PCM을 PWM으로 바로 전환해주는 예. 이게 풀 디지털 앰프를 가장 이른 시기에 상용한 회사 제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보통은 그 디지털 입력을 받으면은 아날로그로 전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앰프에 전달을 하잖아요. 네. 그 방식이 아닌 거죠. 그거는 소스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옛날에 LP 시절에는 어차피 소스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날로그 앰프가 맞는 것이고 예. 지금은 아시다시피 디지털 음원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디지털 기기 음원인데 디지털을 굳이 아날로그로 바꿔서 증폭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개발된 게 풀 디지털 앰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터의 아주 저감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비용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예. 아시다시피 DAC 같은 경우는 칩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어차피. 아하. 근데 대부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부속되는 아날로그 회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원부 이런 데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무엇보다도 아날로그로 변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순수한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 세트로 음악을 들어보면서 놀란 게 제가 좀 자주 들어보는 곡도 좀 나왔는데 해상도가 일단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해상도가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전환해서 디지털 신호를 그다음에 아날로그 앰프로 전달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지터라든가 노이즈를 상당히 제거했구나. 정보량은 상당히 많아서 좀 우선 귀가 즐거웠습니다. 예. 예. 그 엘라소니카라는 브랜드는 무슨 뜻이죠? 그건 사실 저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네. 등록이 안 된 브랜드하고 비슷하지 않은 걸 해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영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가 등록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치열하기 그렇죠. 때문에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엘라라는 건 빛이라는 소리고요. 빛. 네, 소니카는 아시다시피 소리란 얘기입니다.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소리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오디오로 음악 재생했을 때 예. 무대가 펼쳐지고 네. 음장감이 나오는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 시각적인 부분도 강조해서 엘라라는 걸 붙인 겁니다. 엘라 스트림. 이 제품은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보시다시피 앞에 한 9인치 정도 터치 스크린이 있고요. 이게 터치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8옴에서 100W 정도의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올인원 기기입니다. 8옴의 100W. 예. 근데 기존 제품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기존 제품에 앱이 하나가 있고 예. 그 앱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 핸드폰을 치면 옛날 그 피처폰 같은 느낌이 있다 치면은 예. 이거는 앱을 맘대로 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스마트폰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앱을 다 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장점은 정말 성능하고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것이고 단점이라면 처음에
조금 사용하시기가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폰하고 애플 폰 다 이렇게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앞에 하드웨어는 예.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삼성 제품입니다. 아, 하드웨어. 네, 삼성 태블릿을 쓰고 있고요. 아, 삼성 태블릿. 네. 예, 예. 이렇게 했는데 태블릿이라고 음질이 안 좋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 게 예. 오디오에서 꿈의 구동으로 치는 배터리 구동이지 않습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리니어 전원 아주 고급으로 꾸며서 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질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증폭은 어차피 디지털 앰프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전원부는 리니어 전원. 예, 예. 그럼 이제 토로이달 트랜스나 그런 게 들어가나요? 이 무게가 한 12kg 나가는데요. 네. 상당 부분이 트랜스입니다. 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저음 잘 나고 힘 있는 제품은 무조건 전원부에 투자를 해야지 그냥 그쵸. 간단하게 SNPS나 이런 전원을 끝내려 그러면은 예. 원하는 걸 못 얻을 수도 있고요. 예. 무조건 정직하게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여기 앱을 깐 것도 쓸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휴대폰에 이제 이 전용 앱을 쓸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예. 전용 앱은 엘라소니카의 전용 앱. 아, 저희가 아직 전앱을 못 만들었는데요. 네. 요즘 프로그램들이 하도 잘 나와가지고 예.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유튜브 뮤직은 자체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아, 이게 구글 캐스트가 되기 때문에 네. 구글 캐스트로 바로 진행이 되고요. 예. 타이달 코브즈 같은 것도 직접도 가능하고 M 커넥트라는 또 앱을 통해서 하시면 아. 너무 간단하고 더 중요한 건 애플 뮤직도 아. 고음질 무손실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애플폰을 쓰고 있고 제 애플폰에 타이달도 있는데 네. 여기 바로 연동해서 제가 타이달 누르면 소리가 나오게. 에어플레이가 가장 간단한데요. 문제는 에어플레이는 16비트입니다. 아, 그 잡스가 생전에 16비트면 충분하고 해가지고 네. 아직 고치질 않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서 하시면은 24비트까지 얻으실 수가 있고요. 아. 애플폰도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고음질 음원 재생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삼성 태블릿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좋겠네요. 예, 가장 편리하죠. 아, 그렇구나. 뒤에 입력단은 어떻게 돼 있죠? 입력단은 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광이 있고 동축이 있고 광하고 동축. 예, 아날로그도 있기 때문에 예. 턴테이블 원하시면 EQ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이 가능하시고 그럼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간데 그럼 내부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해줘요? 네, 아, ADC가 하나 있습니다. ADC가 하나 예, 있어가지고. 24비트 해상도기 때문에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형기 큰 스피커도 충분히 구동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네. 디바라고 30W 앰프가 있는데 네. 그것도 15인치 우퍼에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 탄노이 큰 걸 쓰시는 분도 계신데 네. 저희 디지털 앰프 특징이 일단 구동력이 아주 좋습니다. 아, 구동력이. 그래서 좋다. 이 앰프는 디바에 비하면 출력이 2배가 넘기 때문에 네. 원래 스피커 디자이너인데 이런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든가 앰프까지 다 아우른다는 게 사실 저도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런 걸 이제 다 만든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본인이 다 처음부터 공부를 새로 시작한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학은 스피커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스피커 교과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만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스피커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뭐 예술적인 영감으로 만들 수 네.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스피커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학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스피커가 가장 애매하고 개량하기 힘든 제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들어보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보통 평론가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독주 바이올린 소리가 성의 없이 연주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지 네. 않습니까? 예, 그거를 엔지니어들은 알아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 힘이 빠져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네. 특정 대역에서 예, 그쪽이 빠지거나 그러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네, 앰프나 네트워크 플레이도 어차피 다 디지털이고 숫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훨씬 만지는 게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엘라 스픽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죠. 이 제품 3웨이 네. 톨보이 타입인데 외관이랑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제품 드라이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 네. 요즘 저희가 드라이버는 저희가 만드는 거 많이 쓰는데요. 아, 직접 설계를 하세요? 예, 예. 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하이엔드급은 요즘 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너무 예, 비싸죠. 아시다시피 뭐 유닛 하나에 뭐 100만 원 넘은 것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약간 넌센스라고 보고요. 예.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는데 국내 업체 중에서 이 저와 동일하게 스피커 개발한 30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주 잘 만들고 예. 제가 많이 해본 것이 그 하이엔드 유닛은 제가 거의 다 뜯어봤습니다. 아, 뜯어보면 예를 들면 뭐 스카닝이 좋은 건 스카닝이라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구조가 달라요. 아,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런 구조로 만들고 예. 이 우퍼 같은 경우에도
보이스 코리아 53mm짜리입니다. 이게. 네. 그 53mm라면 상당히 두꺼운 거죠. 크죠. 예. 네. 스카닝 같은 게 그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보이스 콜이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동차를 치면 배기량이 크다 보시면 됩니다. 아, 그 보이스 콜이 두꺼우면은. 예, 그래서 작은 것도 뭐 터보가 나오는데요. 예. 그것보다도 고배기량 자동차 같으면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뒤에 좌석은 그 페라이트인가요? 네, 페라이트. 아, 페라이트. 예. 고급형은 네오디뷴 쓰긴 하는데요. 네. 네오디뷴 같은 경우에는 네오디뷴 썼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예. 내자형으로 썼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데 아. 우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 저희가 중역이나 고음 쪽은 네오디뷴 쓰고요. 네. 이 미드레인지도 네오디뷴입니다. 아, 네오디뷴. 요게 이제 여기 피피콘인가요? 아, 이거 펄프콘입니다. 펄프콘. 아, 펄프콘. 코팅이 돼 있어서 코팅이 돼 피피콘처럼 있어서 보입니다. 피피콘처럼 보이는데 예. 펄프콘이고 여기 미드는 돔이네요. 아, 이건 제가 수입한 겁니다. 이거. 아, 돔인데 그래도 미드는 돔이 참 그 중독성이 있고 매력 있는 소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돔을 듣다가 일반 코너 들어가면 중역이 좀 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예. 아, 진하고 좀 촉촉한 느낌이 있죠. 예. 그다음에 트위터는 이건 이제 그 네. 뭔가요? 저기 저 여기서 돔인데 실크 돔이에요. 아, 이건 이제 수입한 겁니다. 이거. 예. 근데 이제 돔 재질은 실크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실크 돔. 예. 예. 이건 1인치. 예, 예. 예. 아, 구성이 참 괜찮은데 가격은 엄청 싸요. 예.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이 예. 스피커 가격이 있으면 이게 한자 가격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 예. 한짝 가격이 아닌가 저도 생각했어요. 참 스피커 30년 만드신 분이 만들었으니까 이 제품은 꼭 이거와 그 연결하지 않더라도 또 네.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는 스피커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예. 기본적으로 8옴짜리입니다. 아, 8옴. 예. 감도는 얼마나 되죠 이게? 이게 한 89 정도 나요. 89 정도 되면은 한 50와트 이상이면 충분하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도 꿋꿋하게 우리나라 오디오 업계를 지켜오시면서 요즘에는 이제 엘라소니카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셨다고요? 네, 엘라소니카를 안 들어본 계셔도 한 번만 들어본 분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게 어때 저희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해외 마케팅도 이제 다시 개시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아주 그 활약이 기대됩니다. 아마 머지않아 이제 해외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 같고 워낙 스피커, 앰프, 뭐 디지털 거의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라 진가를 앞으로 좀 더욱더 전 세계에 펼치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고 또 저 많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이번에 엘라 스픽과 엘라 스트림 이 두 제품 소개를 했고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가지고 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이번 프로그램을 마치고요. 알림과 구독 설정, 좋아요 아끼지 말고 팍팍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